지금으로부터 무려 20여 년 전에 발생했던 제2연평해전은 무려 6명의 전사자를 발생시킨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한국 해군이 해역 방어를 위해 전력화한 유도탄고 속함의 초도함은 당시 참수리 357호 정의 정장이었던 윤영하 소령을 기려 윤영하함으로 명명되었으며 이번 함부터 6번 함까지도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분들의 이름으로 함명을 지었습니다. 이후 도합열 8척이 건조된 유도탄고 속함은 현재도 대한민국 연안방어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유도탄고 속함은 국산 전투체계와 선체 방화 격벽, 스텔스 기법과 워터제트 추진기 등이 적용되어 기존의 참수리 고속정에 비해 화력과 기동력이 강화된 함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도탄고 속함이 다시 한번 성능 개량을 통해 더욱 강력한 전력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한국은 약 1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8척의 유도탄고 속함의 성능 개량을 진행할 예정으로 주요 개량 요소는 함정의 생존성을 향상시키는 기만 체계 교체, 함정의 화력을 강화하는 원격 사격 통제 체계 도입, 적을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탐색 레이더 및 전자광학 장비 개선 등이 있습니다. 이번 성능 개량을 통해 강화된 유도탄고 속함은 앞으로도 적성국의 군사 도발을 억제하고 대한민국의 해양 안보를 수호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성능 개량에 착수한 유도탄고 속함이 가져올 전략적 이점과 그 의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흔히 고속정이란 바다 위에서 빠르게 기동하면서 연안방어는 물론 적 함정까지 공격하는 복합적인 무기체계를 지칭합니다. 연안 및 항만방어용으로 분류되는 고속정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해군의 주요 전력 중 하나로 평가받는데요. 그러나 대한민국 해군은 배수량 500톤 이상의 함정들은 별도로 고속함으로 분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유도탄 고속함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만재 배수량 570톤 이상의 차세대 전투함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유도탄 고속함은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기존의 참수리급 고속정이 북한 경비정과의 교전에서 화력과 생존성의 한계를 드러내자 대한민국 해군은 이를 교훈으로 삼아 더 강력하고 생존력이 높은 함정을 개발하기로 결정하며 탄생한 함정입니다. 2008년에 처음 진수된 윤영하함을 시작으로 현재는 총 18척의 유도탄 고속함이 실전 배치되어 대한민국 해군의 연안방어와 작전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한국의 유도탄 고속함이 더욱 성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북한을 비롯한 적성국들이 새로운 미사일과 고속 침투 전력 등을 보강함에 따라 한국 역시 연안방어의 핵심을 담당할 유도탄 고속함이 더욱 강력해져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은 보유 함정의 90% 이상이 고속정으로 한국 해군이 적성국과의 교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속정을 제압할 수 있는 전력이 필수적입니다. 비록 한국 해군이 대양 해군으로 나아가기 위해 각종 구축함과 호위함, 잠수함 등의 전력을 확충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유도탄 고속함의 전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북한이 개발한 신형 유도탄은 고도화된 ECCM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기존의 체프 기만 체계로는 유효한 방어가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체프 방식은 머리카락 굵기의 미세한 금속 물질을 뿌려 적의 레이더 탐지 시스템을 혼란시키는 전통적인 소프트킬 방식입니다. 그러나 북한을 포함한 적성국들이 개발한 신형 대함 유도탄은 RF 반사 신호의 차이를 분석하여 체프와 실제 함정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해군이 운용 중인 DAGA-IE, 마크2 매스 RBOC와 같은 기만 체계는 이러한 신형 위협을 방어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더불어 적성국에서 운용 중인 고속 침투 전력과 공기 부양정과 같은 비대칭 전력에 대응할 정밀 타격 체계의 부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는 적 함정 및 침투 세력을 조기에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첨단 탐지 및 화력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을 반영하며 기존 유도탄 고속함의 성능 개량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유도탄 고속함 성능 개량 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전장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전력으로 유도탄 고속함을 재정비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도탄 고속함의 이번 성능 개량은 기존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술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기만 체계와 강화된 탐지 및 무기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동북아시아 해역에서 발생할 다양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될 전망입니다. 먼저 새롭게 도입된 탐색 레이더와 전자광학 장비는 기존보다 더욱 넓은 탐지 범위에서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할 수 있는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는 북한의 공기부양전과 같은 소형 고속 침투 전력뿐만 아니라 적성국의 대형 함정이나 정밀 유도탄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합니다. 강화된 탐지 능력은 적의 공격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작전 반응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초기 경고 능력을 크게 향상시켜 작전 수행 과정에서 아군 함정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더욱이 북한이 보유한 해군 전력 중에서 한국의 안보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존재는 한국 해안으로 손쉽게 침투할 수 있는 공기부양전과 같은 다수의 소형 함정들입니다. 따라서 한국 해군은 어떤 상황에서든 신속하게 적을 탐지하고 적 병력의 연안 침투를 저지할 수 있는 임무가 매우 중요한데, 적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장비의 성능이 강화된다는 것은 앞으로도 한국 해군의 연안 방어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무기 체계의 개선도 주목할 만한데요. 한국 해군이 뛰어난 레이더와 전자광학 장비를 통해 적성국의 함정을 신속하게 탐지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압할 수 있는 타격 수단이 빈약하다면 효과적으로 적을 제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무기 체계의 발전은 임무를 수행하는 승조원들의 생존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요소입니다. 한국은 기존에 운용하던 12.7mm 중기관총을 원격 사격 통제 체계로 교체함으로써 근접 방어와 정밀 타격 능력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RCWS는 함정 내부에서 무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승조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정밀도가 요구되는 작전에서도 높은 효율을 제공합니다. 이는 북한의 소형 고속 침투 전력이나 불규칙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제2연평해전 당시 적성국의 85mm, 전차포와 37mm 함포 등의 공격을 받고 다수의 전사자가 발생했던 전사를 고려할 때 승조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원격 사격 통제 체계는 앞으로도 한국 고속함의 핵심 무기로 자리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76mm 철갑고 폭탄의 도입도 유도탄 고속함의 타격 능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76mm 철갑고 폭탄의 도입은 이번 성능 개량에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한국 해군이 이전부터 별도로 고속함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던 부분인데요. 철갑고 폭탄은 적 함정의 외부를 관통한 뒤 내부에서 폭발하도록 설계된 무기로 기존 고폭탄보다 훨씬 강력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고폭탄은 표적에 명중하게 되면 그 즉시 폭발하기 때문에 함정 내부에 효과적인 타격을 입히기 쉽지 않았지만, 함정 내부에서 폭발하는 신형 철갑고 폭탄은 단 한 발로도 적의 공기부양전과 고속정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전략적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철갑고 폭탄을 통해 단순한 방어를 넘어 적 전력의 주요 기반을 무력화하는 공격적인 전술 수행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작전이 실현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방어 체계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대유도탄 기만 체계로서 기만 체계의 성능 개량은 함정의 방어력을 한층 더 높일 것입니다. 기존의 체프 방식이 적의 신형 탐색기에 의해 무효화되는 문제가 있었다면, 새로운 기만 체계는 적외선 및 광대역 리피터 기술을 도입해 적의 유도탄 추적을 효과적으로 방해하는데요. 이를 통해 적의 정밀 타격 가능성은 대폭 줄어들 것이며 아군 함정의 생존성을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방어 체계는 북한과 적성국의 신형 미사일 위협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유도탄 고속함의 성능 개량은 대한민국 해군이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입니다. 강화된 탐지와 방어 및 타격 능력을 통해
유도탄고속함은 단순한 연안방어함에서 다목적 전투 플랫폼으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유도탄고속함은 대한민국 해군이 적성국의 도발에 맞서 한국의 해양 안보를 수호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강화된 전술적 유연성과 기술적 혁신은 대한민국이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확고한 주도권을 유지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불과 20여 년 전에 적성국의 도발로부터 6명의 군인이 소중한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건을 겪었습니다. 이후 한국은 적성국의 도발을 제압하기 위해 참수리 고속정보다 더 강력한 유도탄 고속함을 건조하여 해군력을 강화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 해군이 현재에 안주하고 전력 강화와 성능 개량을 소홀히 한다면 향후 적성국의 도발에 또 다른 피해를 입지 말란 법도 없는데요. 유도탄 고속함의 성능 개량이 성공적으로 완료된다면 한국 해군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적성국의 고속정을 상대로 확실한 우위를 점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성능 개량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하는 한국 해군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1월 26일 미 해군 전력 반격 영상입니다. 중국 해군은 2020년대 들어 공격적인 군함 건조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함정수와 신속한 현대화에서 미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체 기술로 항공모함, 구축함, 잠수함을 대량 건조하고 있으며 태평양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건조된 중국 해군의 3번 항공모함 푸제노는 첨단 전자식 캐터펄트를 탑재하며 미국의 항모 기술에 근접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미 해군의 위기는 단순히 중국의 성장 때문이 아니라 미국 내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미 해군은 현재 고질적인 예산 부족, 조선업체의 생산성 저하, 그리고 군함 건조 프로젝트의 지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군함 생산 능력 저하는 미국 최대의 해상방산업체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의 효율성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HII의 군함 건조 기간이 지나치게 길었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미국의 최신 포드급 항공모함인 제럴드 R 포드는 설계부터 완성까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초기 배치 이후에도 많은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중국이 항공모함 한 척을 건조하는데 5, 6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과 중국의 해상전력 격차는 앞으로 더욱 빠르게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미국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은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해 전방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2024년부터 최소 10척 이상의 항공모함, 구축함, 잠수함을 추가 발주하며 해군 전력을 증강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신 기술을 적용한 콜롬비아급 핵잠수함과 최신 스텔스 구축함 건조를 통해 전력 격차를 줄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방치된 미국 내 산업 설비를 단시간에 복구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부족한 조선 능력을 보완하려 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 조선 업체와의 협업 가능성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당선이 확정된 트럼프는 대한민국 대통령과 첫 번째 전화 통화에서 한국의 방산 능력과 세계적 수준의 선박 건조 기술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미국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한다라는 말로 한미 간의 방산 협력이 선박 건조 및 정비 분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이는 단순히 미국이 군함을 한국에서 수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통해 미국 내 조선업계의 긍정적 변화를 끌어내고자 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의도가 담겨 있는 발언입니다. 그만큼 미국의 사정이 다급하다는 증거인데요. 군행전 시절 벌이던 미국과 소련의 대립 구도가 이제는 미국과 중국의 싸움으로 변했고, 이 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졌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선 미사일이나 전투기, 전차나 자주포도 중요하지만 해군력 그 자체가 막강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사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2022년 발표한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중국 해군의 함정 보유량은 미국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의 생산 기조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2025년이 되면 중국이 보유한 함정은 무려 400척에 이를 것이고, 이는 280여 척에 불과한 미국을 크게 앞지르는 수치입니다.
중국은 막강한 생산력을 앞세워 물량에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를 앞지르더니 이제는 영원한 1등이었던 미국과의 강역까지 좁히고 있습니다. 미 의회 예상국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최소 6년이 걸리는 구축함 17척을 중국은 단 2년 만에 찍어내는 등 생산 분야에서 미국을 앞질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국이 찾은 유일한 대안이 바로 대한민국이고 한국의 빅3 HD 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미 미국의 싱크탱크 사이에선 대한민국 조선업계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뒤늦게 해군 선박 사업에 뛰어든 후발주자 대한민국은 이제 기술 1위를 선도하고 있으며 가격과 품질, 납품기한 등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2023년 기준 중국과 함께 세계 민간 선박 분야 시장을 양분하고 있으며 특히 초대형 LNG 운반선과 원유 운반선,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의 점유율은 70%로 중국을 큰 점수차로 따돌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술력 1위라는 한국 조선업의 위엄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일례로 한화오션은 세계 최초로 선박용 스마트 공정 체계를 개발해 전 세계 조선업계를 긴장시켰습니다. 일명 탄소관관 용접 협동 로봇이라고 불리는 해당 체계는 이름처럼 선박 배관의 조정관을 용접하는 로봇으로 이전까지는 조정관 용접을 위해 작업자가 30kg이 넘는 토치 작업대를 일일이 수동으로 옮겨 다닌 것에 반해 자동화된 탄소관관 용접 로봇은 전체 작업 시간을 최대 60%나 단축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또한 업계 최초로 선박의 이중곡 성형 작업에 로봇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이 덕에 곡 성형 생산성을 기존보다 3배 이상 높였을 뿐만 아니라 매우 정밀한 작업 방식과 표준화를 통해 품질까지 향상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생산 속도와 안전까지 동시에 챙긴 건데요. 심지어 이로 인해 연간 100억 원을 절감하면서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갖춘 조선 기술력의 경쟁력은 하드웨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에서도 세계 1위다운 기술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와 한화시스템이 공동으로 개발한 선박 추진체계 동적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입니다. 동적 시뮬레이션은 간단하게 말해 실제 선박의 추진 장비를 컴퓨터로 매우 상세하게 재현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 미래 핵심 기술로 손꼽히는 초전도체를 이용한 선박 엔진 연구 개발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초일류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초전도체는 특정 온도 이하에서 모든 전기에 대한 저항이 연기되는 물질을 말하는데요. 저항이 없어서 한번 발생한 전류 에너지가 아무런 손실 없이 무한히 흐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덕분에 초전도체를 이용한 PM 모터는 더욱 간단하고 효율적이며 함정을 포함한 대부분의 해양 선박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 해군의 스텔스 구축함인 주멀트급과 우리 해군의 FFG-2 대구급 호위함도 PM 모터를 사용한 하이브리드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덕에 대구급 호위함은 실제 운행 중에도 엔진 소리 없이 파도 소리만 들릴 정도로 굉장히 정숙한 항해가 가능한데요. 이런 하이브리드 엔진 특유의 탁월한 소음성은 특히 잠수함 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한민국의 함정 엔진 기술력은 한 단계 더 진화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KDDX 구축함에 장착될 통합전기 추진체계 IPS입니다. IPS는 함정 운용과 추진에 요구되는 전력을 통합해 여러 대의 발전기에서 분담 공급하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의 적용으로 우리 군함은 연비 개선은 물론 향후 추가로 탑재될 무기체계의 전력 요구량도 원활한 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자면 대한민국은 세계 조선업 1위에 걸맞은 기술력과 생산 능력, 가격 경쟁력을 모두 보유한 국가로서 미국이 바람하지 않는 모든 능력을 전부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전통적인 함정 건조를 넘어 중국과의 비대칭 전략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무인 함정, 드론, 레이저 무기 등 차세대 기술 개발에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분야에서도 한국이 가진 기술력과 생산 설비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해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단순히 기술적 이점만이 아니라 정치적, 외교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양국의 군사적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는데요. 특히 미국의 군함 건조 프로젝트에 한국이 본격적으로 참여할 경우 한국조선업은 세계적인 방산조선 강국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온다고 했는데
이제 한국의 방위산업의 도약과 한미동맹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1월 13일 트럼프 군함 영상입니다. 지난 7일 당선이 확정된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의 방산 능력과 세계적 수준의 선박건조 기술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미국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한다라는 말로 한미 간의 방산 협력이 선박건조 및 정비 분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이는 단순히 미국이 군함을 한국에서 수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통해 미국 내 조선업계의 긍정적 변화를 끌어내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담겨 있는 발언입니다. 그만큼 미국의 사정이 다급하다는 증거인데요. 구 냉전 시절 벌이던 미국과 소련의 대립 구도가 이제는 미국과 중국의 싸움으로 변했고, 이 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졌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선 미사일이나 전투기, 전차나 자주포도 중요하지만 해군력 그 자체가 막강해야 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당장 태평양만 따져봐도 전 세계 모든 대륙과 섬을 집어넣어도 남을 정도로 크기 때문인데요. 태평양의 넓이는 지구 전체 면적의 무려 32%에 육박합니다. 이 광활한 대양에서 물리적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선 그만한 초대 규모의 해군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서방 사회가 미처 대처하기도 전에 중국이 군사력을 극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막강한 생산력을 앞세워 물량에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를 앞지르더니 이제는 영원한 1등이었던 미국과의 간격까지 좁히고 있습니다. 미 의회 예산국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이라면 최저 6년은 필요했을 구축함 17척을 단 2년 만에 찍어내는 등 일부 분야에서 미국을 앞질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미중 대립의 무게추가 중국에 기울었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이미 미국의 전문가와 언론 사이에선 대한민국 조선업계가 주목받는 화두로 떠오른 지 오래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해군 선박 사업에 뛰어든 후발주자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1위의 자리를 선도하고 있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경쟁을 붙이려 해도 가격과 품질, 납품기한 등 모든 면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을 따라갈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 조선업계에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새긴 세계 최초, 세계 최고 타이틀이 한둘이 아닙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세계 최초의 선박용 스마트 공정체계를 개발했으며 현대중공업 또한 업계 최초로 선박의 이중곡, 성형 작업에 로봇을 적용했습니다. 곡 성형 작업은 말 그대로 선박의 몸체를 이루는 강판을 정해진 곡률만큼 휘게 만들어주는 작업으로 선박 제작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작업 가운데 하나인데요. 현대중공업은 이 곡선형 작업을 기존 화염가열을 통해 작업자가 수작업으로 진행했던 방식에서 고주파 유도가열과 자동가열선 생성 기능을 갖춘 6축 다관절 로봇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한 단계 진화시켰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갖춘 세계 최초이자 최고의 조선 기술력은 선박의 몸체, 즉 하드웨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에서도 세계 1위다운 기술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와 한화시스템이 공동으로 개발한 선박 추진체계 동적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입니다. 동적 시뮬레이션은 간단하게 말해 실제 선박의 추진 장비를 컴퓨터로 매우 상세하게 재현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은 바로 이 분야에서의 국산화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추진체계 통합 과정에서 해외 업체의 기술을 사용해야 했고 그때마다 국내 선박 설계 자료를 어쩔 수 없이 공유해야만 했으나 이제는 대한민국이 개발한 동적 시뮬레이션 덕분에 모든 데이터를 온전히 대한민국이 관리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설계 자료와 기술 유출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자면 대한민국은 세계 조선업 1위에 걸맞은 기술력과 생산 능력, 가격 경쟁력을 모두 보유한 국가로서 미국이 바라 마지 않는 모든 능력을 전부 갖추고 있는데요. 미국의 우방국 중에서 정치적 불안 요소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면서 이 정도로 높은 조선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과거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압도적인 군수물자 생산 능력을 기록한 적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해당 기간 배수량 만톤 규모의 수송함을 자그마치 2,700척이나 건조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소련 몰락 이후 유일무이한 군사대국이 된 것이 도구로 작용했을까요?
경쟁자가 사라진 미국은 꾸준히 국방 예산을 줄였고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미국 함정 생산 업체들은 단기간에 생산력을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잉여 생산 능력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휴전 국가라는 특성상 늘 잉여 생산 능력 확보를 중요시했고 제조업, 특히 조선업은 미국을 훌쩍 앞질러 세계 시장 점유율 2위를 달성했습니다. 수치로 치면 무려 38%인데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주력 제품이 고부가 선박임을 생각하면 실제 기술 역량은 대한민국이 독보적 1위입니다. 즉, 양보다 질이라는 것입니다. 무작정 배수량만 키우는 게 능사가 아니게 된 현대해전에서 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례로 미국은 이미 대한민국의 사례를 참고해 생산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업체들이 민간 분야에서 얻은 노하우를 함정 설계와 제작에 적용하여 월등한 성능의 전투함정을 빠르게 건조할 수 있었다는 건데요. 그게 대한민국의 구축함이 미국의 동급 체계보다 배수량이 더 높으면서도 도입 비용은 저렴한 비결이라는 겁니다. 미국 역시 대한민국의 함정 건조 능력을 인정한 셈입니다. 조선업과 방위산업은 대한민국이 지난 수십 년간 공들여 키워온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지금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린 미국과 태평양에서의 지배력을 위협받는 호주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인데요. 그 증거가 바로 트럼프 당선인의 통화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선박 수출만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서도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단순히 방위산업 협력을 넘어 조선업 전반에서 서로가 보완할 수 있는 협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러나 중국의 해상전력 강화는 미국보다는 당장 대한민국에 더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령 중국은 만재 4,300톤 규모의 장카이급 호위함만 이미 25척을 준비해뒀으며 서해를 통해 침투할 수 있는 후베이급 고속정은 100여 척에 달합니다. 이는 양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전력의 3배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이 격차는 앞으로도 메우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만큼의 국방비를 사용할 수도 없거니와 함정의 건조에는 물리적으로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미국과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전차, 자주포, 함정, 전투기 등 다양한 군사 장비와 관련된 기술력은 물론 해외로의 수출도 꾸준히 증가하며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 간 방산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특히 방산뿐 아니라 조선업까지 포함한 한미 협력의 영역 확장은 한국 방산업계에 또 다른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두 정상은 한미일 3국 협력의 강화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윤 대통령은 트럼프가 재임 중 한미일 협력의 기반을 다지며 3국이 캠프 데이비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은 한미일 3국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고 한국의 방산 산업이 미국과 일본과의 협력 체제를 통해 더욱 발전할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한미일 3국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가 힘을 합쳐 글로벌 리더십을 구축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이번 통화가 가져온 긍정적 신호는 한국의 방산 기술력에 더욱 강한 신뢰와 지지를 보내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 당선인의 통화는 한국의 방산 능력과 조선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군함 및 선박 건조 기술을 높이 평가하며 미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방산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한국 방산 산업의 미래가 더욱 밝아 보입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방산과 조선업 전반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해지는 중요한 기회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양국 간의 협력 강화는 한국 방산 산업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가 더욱 탄탄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통화로 한미 양국은 다시 한번 글로벌 리더십을 구축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며 앞으로 더욱 긴밀한 협력 체제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민간만 아니라 군사 분야 조선업 최강자로 떠오른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승승장구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거래튜브였습니다.